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수림왕의 죽음에 대한 소문 중에 자살설과 독살설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소수림왕은 서기 339년에 태어나 서기 384년에 불과 46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관계되는 기록을 읽겠습니다. 서기 384년 11월 수림에서 사냥하였다. 몸이 불편하여 온탕에 들어갔다가 46세의 나이로 붕어하셨다. 유언에 따라 소수림에 묻었다. 박창화 필사본 소수림 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소수림 왕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기에 그 죽음에 대한 자살설과 독살설이 돌았습니다. 먼저 그에 대한 자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살설은 소수림 왕이 어머니 해태우를 무척 좋아하였는데 그 해태우가 서기 384년 9월에 죽게 됩니다. 이는 소수림 왕이 죽기 2개월 전의 일입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84년 9월 해태우께서 춘추 62세로 붕어하셨다. 서기 384년 11월 왕께서 춘추 46세로 붕어하셨다. 왕께서는 해태후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여 항상 시신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식사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소수림 왕기의 내용입니다. 소수림 왕은 어머니의 죽음을 무려 2개월이 지나도록 항상 그 시신을 안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84년 11월 이때에 이르러 태후의 너를 대신원으로 옮기고 천수대에서 천양후와 함께 시신을 씻겼는데 왕께서 시신을 껴안고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붕어하셨다. 박창화 필사본 소수림 왕기의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씻기는 도중에 그 시신을 안고 소수림 왕이 계곡으로 투신하였다는 설이지만 소수림 왕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도 아닐 터이고 시신을 씻기는 장소가 투신을 할 만큼 위험한 장소인지도 의문이기에 이 자살설은 다소 그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신들은 떠내려가 사천 물가에 이르렀는데 용화는 모두 살아계실 때와 같았다. 어부들이 종종 왕과 태후께서 백마를 타고 사천 물속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선무들은 모두 신선이 되어 승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계곡을 쌍선곡이라고 이름 지었다. 박창화 필사본 소수림 왕기의 내용입니다. 고구려는 선교, 즉 신선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소수림 왕과 해태우가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소수림 왕이 투신한 계곡을 쌍선곡이라고 한 것은 두 신선이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광개토왕도 믿었던 독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강후가 국양과 함께 소수림을 시해하고 천자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박창화 필사본 천강태후기의 내용입니다. 독살설은 소수림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는 설인데 기록에서는 당시 요리사들이
그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소홀히 하여 식중독에 의해 소스림 왕이 죽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때 낙, 주, 전, 병, 육, 채, 과, 명 등의 8집안이 앞다투어 동진에 자식을 보내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배우게 하여 도장에서 가르쳤는데 큰 집안의 요리사는 매우 거만하였으며 또 대부분 주씨와 부씨의 후예들로 공경들과 서로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때에 이르러 각자 그 직업을 성으로 삼았다. 중외 선인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불평의 뜻을 갖고 있었다. 대행의 몸이 불편하게 된 잘못을 서로 떠넘겼기에 30여 명의 조이들이 죄를 받아 멀리 귀양가게 되었다. 박창화 필사본 소수림 대제기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때 처벌을 받은 이들은 음식을 직접 만든 요리사들이 아니라 애꿎은 30여 명의 조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누군가 요리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권력의 최정상에 있던 황후 천강뿐입니다. 천강의 독살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그녀의 첫사랑이 소수림 왕이 아닌 고국 양왕이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수림은 천강을 사모하는 국양을 가엾게 여겨 천강에게 몰래 그와 통정하라 권하였으나 천강은 재앙이 될까 두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림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으나 국양은 자식이 있었으니 수림은 더욱 의심하여 가까이 하지 않고 존중하기만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천강태후기의 내용입니다. 천강은 소수림 왕의 황후가 되었기에 고국 양왕과의 만남을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소수림 왕의 허락하에 결국 고국 양왕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해태우가 이에 국양에게 천강후의 욕조에 뛰어들어가라 명하니 마침내 정을 통하여 국강을 낳았다. 이로부터 국양은 그녀와 수시로 관계를 가졌지만 수림은 질투한 적이 없었다. 박창화 필사본 천강태후기 내용입니다. 어쩌면 재앙이 될 것이라는 천강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고국 양왕 이련에게 고구려 천자의 자리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림 왕과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고국 양왕 이련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려면 소수림 왕이 빨리 죽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소수림 왕은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도 또 전장에서 전사한 것도 아닌데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며 고국 양왕은 고구려의 천자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수림 왕을 죽였다는 소문이 돕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림이 붕어하자 국양이 즉위하고 천강이 이어 후가 되었다. 천강후가 국양과 함께 소수림을 시해하고 천자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국강이 이를 듣고 화를 내며 천강후에게 묻기를 어머니께서는 어찌 숙부와 함께 내 아버지를 살해하고
숙부를 즉위시킨 것입니까? 박청아 필사본 천강태후기의 내용입니다. 소수림 왕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던 국강, 즉 나중에 광개토왕이 되는 국강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따집니다. 천강은 결국 그 은밀한 관계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겠습니다. 후는 국강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당시의 은밀한 일을 숨김없이 모조리 알려주기를 숙부는 사실 내 아버지이나 수림의 우애를 고맙게 여겨 스스로 밝히지 않은 것인데 어찌 서로 해치겠는가 라고 하였으나 국강은 반신반의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천강태후기의 내용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대하여 국강, 즉 광개토왕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기록을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총이 태어나자 태자를 바꾸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후는 국강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서둘러 전위하게 하니 국강이 이에 안심하게 되었다. 총은 고국 양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국강이 고국 양왕의 아들임을 모르고 있던 신하들은 현재 임금의 아들인 총을 후계자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천강은 고국 양왕에게 국강에게로의 전위를 서두르라는 압박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비로소 국강, 즉 광개토왕은 어머니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압박들은 모두 천강이 당시 권력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국양의 시절에는 정치가 대부분 천강에게서 나왔기에 국인들이 천강을 중히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대정을 모두 천강이 결정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천강태후기의 내용입니다. 또한 고국 양왕은 국강의 많은 실수를 눈감아 줍니다. 이를 통해 국강은 고국 양왕이 숙부가 아니라 자신의 친부임을 믿게 됩니다. 기록을 읽겠습니다. 이전에 국강은 많은 궁인들과 사통하고 일이 발각되자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였으나 국양은 오히려 그 궁인들에게 상을 주어 돌려보내니 국강은 점점 그가 숙부가 아님을 믿게 되었다. 박청아 필사본 천강태후기의 내용입니다. 고국 양왕은 어머니와 형을 차마 묻지 못하고 시신이 안치된 빈궁에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90년 4월 형왕 소수림 왕과 모후 해태우를 소수림에 묻어주었다. 왕께서는 차마 어머니와 형을 묻지 못하고 항상 빈궁에 가서 절하며 울었다. 꿈에 모후와 형왕께서 소수림에 갔다가 그 경치를 좋아하여 궁시를 짓고자 하였기에 이곳에 묻은 것이다. 박청아 필사본 국양천왕기의 내용입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소수림왕의 죽음은 천강이 주도한 독살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